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위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011210입니다.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주요 테마에 대한 종목 상승도 고공행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도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급등한 날에 해당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이유 없는 급등이라는 제목을 달고 급등한 종목도 실제 있었고요. 그렇게 보자면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한 자신감 바탕의 시장에서 실적 발표의 마감을 기점으로 그동안 올랐던 테마 혹은 산업과 종목들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국면이 끝나는 어느 시점에선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대주를 하나씩 찾아볼까 하는데요. 확실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조정의 끝이 어딘지는 저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어서 지금 당장 매수를 권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길게 보고 소개해드린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보려고 하는 종목 현대위아의 숫자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고 가시죠. 일단 매출의 규모에서 제가 최근에 많이 다뤘던 코스닥 종목들에 비하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하락세가 맞아 보이는데요. 17년 7조 5천억 수준의 매출이 18년에는 상승했지만 19년에는 7조 3천억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9년에 1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업이익이 크게 높아진 19년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매출이 감소하지만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흐름은 2020년 1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숫자의 흐름에서 독특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좀 더 자세히 현대위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현대위아를 주목하는 이유는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전략에 따른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룹사의 경영 전략에 맞추어서 현대위아에서 수소 전기차 부품 생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 내용에 따르면 수소 전기차의 부품 중 하나인 공기 압축기 사업에 진출해서 2023년에 생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것으로 주목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알겠는데 원래는 뭐 하는 기업이었을까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기존의 주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차량 부품 사업과 함께 기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량 부품 사업에서는 엔진을 주로 생산하기도 하고 모듈, 그 외에 차량용 부변속기와 등속 조인트 같은 것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계 사업도 하고 있죠. 공작기계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고 특수 사업으로서 화포류, 그러니까 방산 산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해진 것이 현대그룹차 그룹 내에서 부품 회사가 많은데 그 안에서 다른 자동차 부품사와 함께 겹쳐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 그룹 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나무 위키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부품사를 보면 언뜻 보더라도 주요한 업체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로 언급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계열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2015년 이후에는 주요 부품 4개사 간에는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위아를 보게 되면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부품 계열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엔진을 생산한다고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앞에서 봤던 부변속기나 등속 조인트, 그리고 모듈 등의 생산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훨씬 더 잘 알려진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동력 계통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부가 가치의 부품과 모듈을 생산한다고 하네요. 그럼 제품도 좀 둘러볼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말이죠. 현대위아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제품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공작 기계를 확인하시게 되면 같이 공작을 위한 각종 선반 제품도 있고요. 머시닝 센터라고 불리는 제품 역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 산업의 무기를 보게 되면 육상도 있고 해상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해상을 보게 되면 5인치 한 포, 무슨 장난감에 들어있는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배에 탑재되어서 사용되는 한 포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이죠. 엔진, 모듈, 등속 조인트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요. 엔진에서도 가솔린, 디젤, 터보차저 등 다양한 것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해당 엔진이 어느 차종에 쓰이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에 모듈도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 관심이 없거나 업계 종사자가 아니신 분들은 모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같은 모양을 보면 이 모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등속 조인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부품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유념하면서 보면 좋을 내용은 바로 이 같은 부품이 전기차 혹은 수소 전기차로 넘어갈 때 계속해서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등속 조인트 제품이나 앞에서 본 샤시 모듈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전기차나 수소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전기차에서 모터를 돌리더라도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이 같은 수단은 필요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가장 앞에서 봤던 이 같은 엔진의 경우에는 분명히 사업부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같은 제품의 구성에 따라서 매출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업 계획서에서 세부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전체 매출이 정체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 같은 영향은 다름 아닌 기계 사업의 영향이 큽니다. 기계 사업의 소개를 보게 되면 감소세로 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18년에 뛰었던 매출에도 기계
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응을 하지 못하고 2017년보다 줄어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데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은 개인적으로 공작기계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특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사실 정부 정책 등에 따라서 매출에 등락이 있을 수 있어서 특수부문의 매출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유추하는 데서 제외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크게 봤을 때 공작기계가 2018년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2019년에는 크게 빠진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매출의 전반적인 부진이 기계산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같은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연속적으로 봤을 때 추정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2014년의 사업보고서인데요. 과거의 자료를 좀 함께 봤는데 2014년이 가장 좋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때의 실적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게 본 것은 바로 매출이었습니다. 나중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의 매출이 지금 시점의 매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굉장히 높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역시 주가는 현재와 과거의 실적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감을 먹고 산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죠. 여하튼 여기서는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2014년 이전으로 봤을 때 기계사업의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 비중에서도 20% 내외 수준이었는데 매출 금액을 보더라도 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이 항상 넘는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2017년부터 보게 되면 1조 원이 간당간당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1조 원의 매출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기계사업을 집중을 해서 매출 정체의 요인이 기계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와 달리 차량 부품 사업을 보게 되면 3개년에서는 그 흐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과거부터 보게 되면 분명히 자동차 부품 사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자동차 부품 매출 6조 원을 넣었던 것이 2017년으로 오면 6조 4천억까지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2012년부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기계사업과 부품 사업이 현대 위아에서 어떻게 그 위상이 바뀌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가 매출을 구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 위아의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앞에서 저희가 좀 독특한 흐름을 확인했으니까 말이죠. 먼저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락이 있는데 다행인 점은 19년에 원가율이 좋아졌습니다. 17년과 18년에 원가율이 96%가 넘는 원가율이었는데 19년에는 94.6%로 줄어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제조업 관점이라 원가율을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매출 전체를 일으켜서 4% 혹은 5%만이 원가를 제외한 수익이라는 점은 정말 다른 산업에 비하면 원가율이 엄청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매출 자체는 2018년 대비 감소했지만 매출 총이익은 더욱더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판매비는 소폭 증가했는데요. 판관비 합계로 봤을 때는 크게 증가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 같은 숫자 자체가 전체 매출이나 원가율을 절감한 수준과 비교해보자면 큰 금액의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대비해서 봤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101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 외 활동을 보게 되면 다른 숫자는 연속적으로 봤을 때 시계열상에서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지분법 손익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중국에 있는 현대위아 기차발동기 산동유한공사라는 기업의 가치가 18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19년에는 증가하면서 지분법 손익에 18년 감소, 19년 증가로 각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같이 지분법 손익이 흑자였기 때문에 전체 영업의 활동이 2018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더욱더 큰 폭으로 늘어서 흑자 전환하는 것에 이어서 550억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매출에 대비해서 소소한 당기순이익이라서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주변 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먼저 유동자산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18년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 채권의 감소와 함께 재고자산의 감소 그리고 미청구 공사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매출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도 증명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비유동자산의 경우에도 소폭 감소세인데 개별 내용이 있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하자면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봤을 때 크게 인상 깊은 부분은 없다고 보였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자산은 감소했는데 부채 역시도 감소했습니다. 부채에서 유동부채는 전년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비유동부채가 크게 감소했고요. 이 비유동부채의 감소를 보게 되면 장기차입금의 감소나 사채의 감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같이 부채 전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자본과 부채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수준, 여전히 100%를 넘긴 하지만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숫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분기보고서에서도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일단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모두 감소세입니다. 그 와중에 재고자산은 소폭 늘었는데 매출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늘어나는 재고자산이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쉽게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 생산 전략이나 재고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도 총계를 보면 줄었는데요. 크게 눈에 띄는 계정이 있다기보다는 비슷하게 늘거나 줄어들었고요. 어쨌거나 부채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본과 부채의 비율로 보게 되는 부채 비율은 좀 더 안정적인 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을 보게 되면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 매출의 구성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매출 전체의 감소가 모든 부분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계사업도 줄어들었고 차량 부품도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그 비중을 보게 되면 기계사업의 비중이 더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차량 부품 사업의 중점도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매출은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89%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매출 원가율은 좋아졌습니다. 전년 동기의 원가율 96% 수준에서 20년 1분기 원가율 90.5%로 5%가량이나 좋아졌는데요. 분기 매출이 조단위인 대규모 제조업에서의 변화치고는 꽤 획기적인 수준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덕분에 매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관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지만 역시나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그 금액 자체가 매출액이나 매출 원가 대비해서 큰 비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따라서 원가율이 좋아진 영향을 그대로 영업이익에서 받아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4배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845억의 영업이익을 1분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영업의 활동에서 바로 기타 영업의 수익과 기타 영업의 비용이었는데요. 기타 영업의 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지만 기타 영업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사로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현대위아의 노조와 사측이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관한 합의를 통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조에 총 319억 원이 지급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기사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 것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319억이 지급됐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제가 관심 있는 이 기타 영업의 수익을 보게 되면 여기에 반영된 숫자는 통상임금 관련 소치화,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합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잡아두었던 기타 충당 부채 환입액이 590억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소모될 것으로 예측을 했다가 그것을 소모하지 않은 비용으로 잡아둔 것이죠. 이 같은 영향으로 기타 영업의 수익이 크게 늘었고요. 기타 영업의 손실에서는 외화 손실이 크게 반영되긴 했지만 여하튼 기타 영업의 수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기타 영업의 활동에서는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이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765억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기보고서의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최근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아직까지 현대위아의 반기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 실적을 통해서 2분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의 숫자가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매출액도 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감소했고 그 외에 이익 숫자들도 모두 다 적자로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숫자가 2분기에 드디어 결과로 나온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 같은 실적은 이미 공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주가에 이 숫자가 영향을 끼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이 숫자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2분기에 빠진 것 자체가 오히려 3분기에 주가가 오르는 데는 긍정적으로 끼칠 수도 있긴 하겠죠. 다만 아직 코로나의 회복을 통해서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숫자가 희망적이다 혹은 부정적이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대위아를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좀 더 미래의 앞날을 보자고 했으니까 현재까지 발표된 실적이나 가치만 보지 말고 좀 더 앞을 보도록 하죠. 먼저 많은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대위아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인데요. 향후 기업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전기차 부품 생산과 수소 전기차 부품 생산 관련 부분입니다. 전기차 부품관에서는 통합 열관리 모듈을 생산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수소 전기차에서는 수소 저장 시스템과 함께 앞에서 확인했던 공기 압축기의 생산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개발만 해낸다면 어차피 그룹 내에 소비처가 있으니까 매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둘 다 제대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통합 열관리 모듈의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위아에서 했던 기계적, 그러니까 물리적 접근이 아니라 전기차에 맞는 전기공학적 접근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의 차량에서도 전기로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엔진 등 내연기관과 물리 부품을 중심으로 생산했던 터라 현대위아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 기술적 관점이나 현재 시장의 상황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경쟁 기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전기차나 혹은 수소차의 경우에는 더욱더 경쟁사가 다양할 만큼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 공기 압축기에 대해서는 한 기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로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사는 유로스라는 기업이 수소차 공기 압축기의 상용화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가 수소 에너지 차량으로는 가장 앞서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협력사로서 그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기 압축기를 2014년부터 개발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향후 전략을 보게 되면 2021년까지 10만 대의 생산 시설을 키워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전략은 현대차의 수소 전기차 로드맵에 맞춰서 공장 증설이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줄곧 보고 있는 현대 위아가 그룹 내에 있는데 외부에 물량을 주면서 어떻게 현대 위아를 키울까 싶었는데요. 이 같은 것은 이 기사의 내용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유로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개발을 했다고 확인을 했는데 업계 관계자 역시도 현대 위아의 경우에는 이제 막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로스나 미국의 한의회를 따라가기에는 아직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 다른 회사의 기술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완성차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같이 기술력이 앞서 있는 기업과 손을 잡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2023년이 생산 목표이기 때문에 유로스의 입장에서는 그 전에 얼마나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수소차 부품으로서 자리를 잡고 현대차 이외의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에만 공급하게 되면 현대차에 종속되어 버릴 테니까 말이죠. 이와 달리 현대 위아의 관점에서 보자면 외부에서 납품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술 탈취가 되지 않도록 하기도 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대기업의 자본과 연구 인력을 통해서 개발을 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부품을 개발할 수도 있을 테니까 아직까지 완성된 수소 전기차가 활성화되지도 않은 지금 시점에서 부정적으로 보기만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신재생 에너지 동력의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유로스가 국내 독점을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꾸준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현대 위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과거에는 기계 장비 매출이 고공행진을 하며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계 관련 매출은 줄어들고 장비 부품 관련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 총 매출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감소와 별개로 원가율의 향상으로 수익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와 동시에 제품을 보게 되면 기계 장비 매출이 줄어듦과 동시에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 부품 매출에도 점차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 이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같이 시도하는 것이 개별 기업이라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크게 생기겠지만 어쨌거나 현대차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일 뿐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대 위아가 수소차 부품을 생산하기 전에는 유로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매출 정체 및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의 효율 등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 위아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월봉으로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왜 2014년에 보고서를 함께 비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23만원의 주가를 찍고 월봉 기준으로 꾸준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회사가 최근에 죽쓰고 있구나 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지만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매출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2014년까지 봤던 기대에 비해서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 못한 것이 기대감을 낮추면서 주가를 꾸준하게 끌어내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보게 되면 정말 주식시장이야말로 미래의 가치를 대변하는 시장이 분명히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와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월봉 기준을 보고 나면 일봉에서 보여지는 주가가 굉장히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2배까지 올라온 주가이긴 하지만 20만원대의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이 만족스럽진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코로나 이후 실물 경제에서 아직 글로벌 회복이 미주시인 상황에서 주가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현대위아를 선택한 이유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소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7월 이후에 주가가 크게 급등한 날이 며칠 있긴 한데요. 이같이 상승한 부분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주가 조정이 좀 더 있어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도 있긴 합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을 좀 유념해서 보셨다면 저와 이해가 비슷하실 텐데 당분간의 주가의 흐름은 개별 종목의 영향보다는 실적 장세도 마무리가 되고 각종 테마도 돌고 돌아서 크게 이미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한 것이 조정받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또 다른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제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현대
현대위아가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면 조정 국면에서 진입하는 것이 장기적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진입하라고 현대위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조정 국면이 받았을 때 진입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최근에 실적 장세가 끝났다고 해서 유동성 장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진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급등하는 장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적당히 수익화 하시는 게 유동성 장세에 맞는 대응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현대차 그룹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현대위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적으로야 현대차 그룹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글로벌 경쟁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국면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잘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대위아 자체는 미래 자동차의 부품 산업에서도 내연기관 회사와 같이 주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기를 기원하고요. 오늘의 영상 역시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